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늦었네요. 음악을 틀어놓고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죠. 음악 듣느라고 아주 고생했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제가 오늘은 장중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공개 방송 하는데, 물론 점심시간은 빼고 하는데, 이 공개 방송이라는 게 이제 듣는 분들도 조금 길죠. 너무 길고, 방송하는 사람도 이제 하루 종일 방송하게 되면은 목 아프고 힘들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아주 이제 다른 것보다도 좀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또 이제 공개 방송 하게 되면은 뭐 배우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뭔가 좀 물론 뭐 오늘 공개 방송에서 뭔 종목을 갖다가 해서 수익을 내거나 이런 것도 좋은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이 좋은가 하는 거하고, 또 종목 위주의 진행,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장기적으로 뭔가 좀 배워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점, 특히 오늘은 제가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제가 뭐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인터넷 세계에서의 어떤 변화,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가 팡류가 이제 주가 급등하는 걸 봤고, 또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의 어떤 변화되는 것을 많이 봤죠. 또 넷플릭스라는 데가 생겨서 어떻게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중심으로, 또 NC소프트와 같은 이제 앞으로 VR 세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쭉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시장 아침 브리핑은 좀 간략하게 진행할게요. 뉴욕 증시가 오늘 하락했는데 뭐 크게 하락은 아닙니다. 0.2% 정도 하락이고, 사실 어제 우리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뭐 크게 큰 하락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 여건들은 안 좋았습니다. 홍콩에서의 시위 사태가
굉장히 폭력적 양상으로 바뀌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우려 부분이었고, 예, 거기에 대한 중국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과 중국 군인들, 중국군의 그 개입 가능성 이런 것들이 걱정이었는데, 예, 그런대로 그냥 어떻게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가장 중요한데, 어제 중국이 문우신 재무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북경으로 와라, 베이징에서 담판을 하자라고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이런 초청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는 않았다. 초청을 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대규모로 수입을 하고 또 늘 미국이 요구하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이 통상 시스템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으면은 베이징에 안 가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또 서로 빡빡하게 하고 있다는 거.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상하원을 통과한 홍콩의 인권 법안, 이것을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그 경우에는 미중 협상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홍콩 인권법,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압도적인 그러니까 뭐 반대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가 이것을 서명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도 서명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이런 얘기도 했죠. 지금 이제 유럽의 자동차 관세가 중요한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6개월 연기됐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6개월 연기됐는데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지금 당장 뭘 하는 건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수입차 및 부품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이 EU의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일단 뭐 당장 수입차, 유럽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내용을 갖다 지금 조사를 시작한다. 요것을 보도를 했다는 거죠. 요것도 이제, 어떤 뭐, 지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과의 무역 분쟁도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어떤 걱정들, 그런 걸 만들고 있다. EU에서 뭐라 그러냐면,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시행할 경우에 즉각 보복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밝히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미국이 자동차 관세는 한 6개월 정도 연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크게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고, 또 컨퍼런스의 10월 경기 선행 지수, 요것도 좀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하락이에요. 0.1% 하락. 그래서 11월, 12월이나 돼야 이 경기 선행 지수 돌았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M&A는 역시 뭐 대형 재료죠. 찰스 스왑이 TD 아메리트레이드 요걸 갖다가 M&A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찰스 스왑도 뭐 18%, 7% 올라가고, 아메리트레이드도 18% 올라가고,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0조 정도에 인수하겠다. 30조 정도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30조? 일단 그런 얘기가 나왔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뭐 엄청난 하락의 꼭지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이제 MSCI 리밸런싱 매물이다라는 거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요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피크가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 다른 뭐 기사 나온 게 아니라, 어제의 양상으로 볼 때에, 어제 MSCI 리밸런싱 매물이 외국인 매도가 거의 피크를 치지 않았나. 그렇게 어제 한 5천억대 나왔죠. 11월 7일 날 MSCI가 발표하기를,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 A주의 비중을 갖다가 높이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신흥국 지수 비중을 4.1%까지 확대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로 인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매물가 한 2조 정도 나올 거라고 이제 그 분석이 나왔었어요. 2조 정도 나는데 11월 7일 날 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저께까지 나온 그 외국인 매도가 약 1조 3,500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5,700억이 나왔습니다. 합하면은 이제 거의 뭐 2조에 육박하죠. 2조 정도? 거의 2조가 육박했다. 그래서 거의 2조에 육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물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매물 나와도 뭐 1,000억대, 많아야 한 2,000억대 정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 많아야 2,000억대 정도. 그래서 1,000억 정도나 2,000억 정도의 매물 가지고는 이제는 오히려 그 저점 매수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에 저점 매수 세력의 유입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저점 매수 세력이 유입이 되면은 어제 이제 2100포인트를 살짝 깨면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유입이 되면은 지수가 2100포인트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 오히려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국면도 나올 수 있겠다. 2100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이제 장기 이평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장기 이평선. 이 장기 이평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돌파한 다음에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그런 차트가 일반적인 차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장기 이평선의 그 어떤 성질을 갖다 잘 알 수가 있는데, 깰 때 보면 이렇게 이제 모아서 깹니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서. 이때 그 작년 18년도 초에, 2018년 초에 보면은 장기 이평선을 깰 때 보면 요렇게 이제 에너지를 모아서 깨죠. 모아서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제 한 5개월 정도 수렴을 한 다음에 이제 깨버리죠. 이렇게 쭉 대세 상승의 모습을 보였다가 이게 깨질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해가지고 깹니다. 수렴을 해서 이렇게 수렴을 해서 상당히 강력한 수렴을 해죠. 삼각 수렴을 딱 한 다음에 깰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장기 평선을 깨려고 여러 번 이제 노력을 하죠. 여러 번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에너지 모아가지고 이제 깨고 내려오고, 한번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 장기 평선이 하락으로 진행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좀처럼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대개 이제 쌍바닥 내주는 이제 헤드앤숄더의 헤드앤숄더의 모양을 만들고 돌파를 시도하게 되는데, 첫 번째 돌파 시도는 대개는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돌파 시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반드시 돌파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는 아니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대개는 이렇게 한번 지지를 확인하고 가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이유는 어제 이제 깨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살짝 깼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점 매수 세력이 유입돼서 요거를 지지하고 다시 치고 올라간다면 정말 그 이제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정배열 상승세, 상승 전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 방송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정배열 상승 전환이냐 아니냐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 방송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제 이평선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21선은 이제 올라갔고, 이제 61선, 파란 게 61선이잖아요. 빨간 게 21선, 파란 게 61선. 61선이 이제 힘차게 올라오면서 121선을 이제 골든크로스 하면서 치고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61선이 위에 201선을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쭉 이제 정배열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개 방송하는 이유는 이게 정배열로 돌아서 가지고 이제 상승 전환으로 가느냐, 이번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살짝 내려왔는데, 깨고 내려왔는데, 지키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기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경제에서의 현상들은 오늘 이제 제가 타이틀로 잡은 거, 11월 달에 수출이 조금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9.6%인데 지난달보다 개선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0일까지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282억 달러, 약 30조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6% 감소다는 거죠. 요거는 지난 10월 달에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19.7% 감소보다는 상당히 좀 완화된 흐름이죠. 상당히 개선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수출이 돌아서면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뭐 거의 뭐 경제 지표에서 수출의 비중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워낙 내수보다는 수출 또 대외 의존도가 강한 경제라서 수출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지금은 이번에는 반도체하고 이제 선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반도체가 제가 어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상승 전환됐다 그랬잖아요. 상승 전환되었다라 그랬는데 반도체 물량은 이제 늘어나고 있고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의 하방이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1점 몇 프로밖에 안 내렸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서 반도체가 돌아서고 특별한 이번에 선박 문제가 있었는데 조선 이것만 아니라면은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다만 조선 쪽의 선박에서 너무 강하게 이제 그 하락이 나와가지고 좀 덜 이제 회복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11월 말까지 그리고 12월 달 들어가가지고 지금처럼 반도체의 그 감소가 지금 23% 감소인데 이게 조금 완화되고 선박에서 65% 감소인데 이게 조금 더 완화되면 그러면 아마도 12월 달에는 수출이 돌아설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는 23% 마이너스 전년 대비 선박은 65% 마이너스인데 요 두 가지가 12월 달에 좀 개선되기 시작한다면 돌아설 수 있다.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고무적인 것은 승용차가 플러스 7.1%, 또 가전이 플러스 8.7% 이렇게 이제 개선되고 있다. 최근에 보면은 삼성의 그 스마트 TV가 삼성 TV가 여전히 세계 1위다라는 거, 또 그 LG의 뭐 스타일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가전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하고 가전이 돌아서고 있고 반도체만 좀 돌아서면서 선박은 이제 돌아선다 그래요. 선박은 수출도 늘어나고 수주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리 된다면 일단 합리적으로 볼 때 내년 1분기에 수출은 상당폭 좀 회복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수출 경제인 한국 경제에도 좀 살아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업종별로 이렇게 강조드리는 것은 업종별로 잘 보라는 얘기는 이렇게 업종별로 이제 그 수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업종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업종에서 어느 업종에 어느 종목이 좀 좋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쭉 나왔는데 좀 중요한 것은 베트남도 중국도 이제 8.1%지만 베트남이 그 4.7% 이제 감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이 감소한 것은 베트남에 우리 삼성 기지나 많잖아요.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좀 그쪽 경기가 좀 안 좋고 또 뭐 그런 이제 모습들이 아마 베트남의 수출 그 감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것들도 일단 지금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게 되는 경우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해소되면 중국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국 수출 늘어나겠죠. 또 그런 영향으로 이제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출 전진기지니까 좀 회복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반도체 선박 감소율이 상당히 큰데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도 시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워낙 변동이 커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65%지만 다음 이제 12월 달에는 플러스 한 25% 되고 이게 이제 선박이거든요. 워낙 등치가 크니까 인도 시점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동이 워낙 큰 그쪽이라서 아마도 곧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상당히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수출의 어떤 개선 징후가 나타나면서 이제 한국 증시가 그게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그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또 11월 말 그리고 또 이제 12월 말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약간 염두에 두자는 거예요. 자,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아세안 그 부산 회의에 거부를 했다. 우리가 뭐 거의 뭐 예상했던 부분이죠. 예상했던 부분. 그래서 한 아세안 회의에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는데 그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직접적으로 항의하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내용은 그래요. 흐려질 대로 흐려진 남조선의 공기는
북남 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북남 관계를 민족 공조가 아닌 외세에 의존하여 풀어나가려는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입장이다.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의 한 약속, 문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약속이죠. 판문점 약속, 평양 약속, 백두산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시점에서 북남의 순회 상봉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뭐 여러 고위 관료들, 뭐 최룡을 비롯해서 김계관, 김영철, 또 김명길 이런 사람들의 어떤 약간 좀 절제되지 않은 거친 표현을 했었는데,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된 것은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또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한 친서에 대한 답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예우를 갖춘 것 같다.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일단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자. 문 대통령의 초청에 대한 답신을 했고, 대남 비난의 수위가 낮아졌으며, 상황 악화보다는 상황 관리에 방점을 둔 발표문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건과 최순희인데, 비건이 최순희에 대해서 직접 협상을 촉구했는데, 최순희는 또 모스크바에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이제 또 그런 이제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기자의 문답,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건과 최순희의 얘기는 연말 데드라인을 앞두고 서로 마지막 압박이다, 마지막 기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비건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상원 청문회에서 창은 여전히 열려 있다. 북한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다. 우리는 연말 데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설정된 데드라인이다. 그들 스스로가 만든 데드라인이다. 비건이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트럼프는 실질적인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합의 또는 합의 가까운 것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된다. 합의 또는 합의에 가까운 것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 합의를 하거나 혹은 거의 합의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야 정상회담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실무회담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실무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12월이든 내년 1월이든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먼저 실무회담이 진행될 것이다. 북미 실무회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부장관으로 승진한 비건하고 아마도 최선희의 실무회담이 될 것이다. 직접 일단 실력자들이 만나가지고 거의 뭐 큰 어떤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냐라고 봐서, 일단 이제 뭐 12월이 되겠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12월 달에는 비건 최선희의 실무회담, 요것을 우리가 이제 기대 한번 해봐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최선희가 어제 모스크바에서 한 얘기는, 모스크바에 지금 오래 가 있어요. 오래 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최선희가 러시아와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겠죠. 뭐 러시아의 지원 문제도 있을 것이고, 북미 회담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어제 무슨 회의를 하고 러시아와 회의하고 나오다가 이제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한 거예요. 아마도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협상탁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다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정상회담도 우리에게 흥미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좀 빼는 듯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정상회담 해봐야 뭐 잘 될까요? 이런 정도.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좀 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최선희 비건의 실무회담에서는 북한은 반드시 무엇을 말하냐면은 일단 확연해달라. 한미연합훈련은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한국 주둔 미군의 뭐 철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게 더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이번에는 북한 제재 문제를 좀 어느 수준에서 하결 받지 이렇게 북한 제재를 하여튼 풀어달라는 것을 확약받아야겠다. 그겁니다. 북한 제재를 어느 수준인지 모르지만 이걸 풀어달라는 것을 확약받아야 이게 이제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다. 그거 없이는 정상회담 안 된다. 어찌됐든 간에 북한이 무엇을 얘기하든 간에 미국이 해야 될 것은 주한미군의 문제, 주한미군에서 특히 이제 한미연합훈련 같은 거 이거 문제하고 북한 제재 문제를 갖다가 뭔가 미국에서부터 확약을 받아야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해야만이 그게 이제 적대시 정책 얘기예요. 그래야만 이제 북한은 무슨 뭘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오늘부터 이제 발동이 되죠. 산업자본의 최초의 금융자본 지배 이거가 이제 법으로 통과된 겁니다. 이건 뭐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어떤 불가침 영역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였는데 그 분리한 이유가 재벌의 사금고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이 만약에 어느 재벌에다가 불법적으로 대출을 갖다 해준다면 그것은 서민자금을 모아가지고 재벌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되고 그 경우에 국가 경제에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엄격히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은산분리였는데 그 은산분리가 처음으로 깨진 것, 그것이 이제 카카오뱅크 대주주 확보 사건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뭐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아주 특별하게 워낙 재벌의 행포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요것이 이제 우리가 경제가 선진화되니까 처음으로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확보. 그 다음에 KT의 K뱅크도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의 그 라인과 야후의 공동 경영. 이것이 이제 아주 현재 특히 내년도에는 최고의 대사건이에요. 대사건이라서 이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도약기가 드디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이제 올해부터 내년도엔 특히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도약을 한번 지켜보자. 주가에서도 이제 그것이 확인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내년도에는 가장 좀 도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탄핵 문제죠. 트럼프 탄핵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탄핵 문제가,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아주 큰 문제로, 이제 부각된 것은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탄핵이 진행된다라기보다는 일종의 민주당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의 분위기는 그게 뭐 실질적으로 옛날에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다 아시죠? 이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선거를 하는데 선거 상대방 진영의 그 회의 장면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그 선거 전략 사무소 거기를 갖다가 도청을 한 거잖아요, 옛날에 닉슨이. 그래서 그 도청을 했던 것 정도의 그런 이제 파괴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도 보면 여야에서 이제 정치 공세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이 통화 내용이 약간 도를 넘은 건 있다.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탄핵을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나라 말로 깜도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왜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을 올렸지만 탄핵 내용 자체가 깜이 안 됐었죠. 누가 보더라도 뭐 대통령이 뭐라 발언했는데 그게 이제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는 것 때문에 탄핵에 들어간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삼척 동지가 보더라도 그거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도대체 대통령은 어떻게 해먹냐 이런 정도의 그 얘기였기 때문에 탄핵이 진행됐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이제 압승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제 그 트럼프의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그 대화 내용도 그 정도로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 탄핵할 정도야? 옛날에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정도로 그 정도야?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건과 최선희의 협상 촉구인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12월 데드라인 앞두고 뭐 접촉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월 7일날 시작됐던 MSCI 리밸런싱 문제, 요거가 어제가 이제 5천억대의 외국인 매물 나오면서 아마 마무리 구문 아니냐. 예. 아닙니다, 쇼팽님. 절대 아닙니다. 좀 걱정되는 거죠. 걱정되죠. 저도 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일단 탄핵 문제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정도는 외국인의 매물이 나오긴 나올 텐데, 어제보다는 매물 광도가 좀 작을 것 같고, 따라서 주가의 충격도 작을 것 같다 하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보유 관점 혹은 저점에서 관점.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단기적인 외국인 매물이 있다 하더라도, 요 매물이, 중장기 경기의 회복을 막을 수는 없다. 회복을, 훼손시키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전환된다면은, 오늘의 어떤 매물은, 단기적 매물로 끝날 수 있다. 요런 개념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내용이 이제 지수가 28포인트 빠졌고요. 코스닥은 13포인트 빠졌고, 외국인이 이제 어제 5,700억을 매도했는데, 기관이 2,600억 매수를 방어를 했습니다만은, 역부족이었다는 거고, 특히 등락률을 보게 되면은, 4일 전에 80%였죠. 80%니까, 100대 80 정도로 하락이 우세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날은 49%, 100대 50 정도로 하락이 우세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18%, 뭐 엄청난 하락 압도였고, 어제는 16%, 대단한 압도적 하락이었죠. 압도적인 하락, 종목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748개가 하락이고, 125개가 상승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코스닥은 참 1000개가 하락이었고, 190개가 상승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이, 하락 종목이 압도적인 그런 날이 이제 4일째 진행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4일째 진행됐다. 요 얘기 뭐냐면은, 대개는 저 정도로 이제 하락 압도가 진행되고 나면은 대개 이제 매물이 마무리되고 바닥을 찍더라. 그래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반전이 예상되는 날이다. 혹은 오늘도 뭐 MSCI 물량이 더 나온다면은 적어도 월요일 정도에서는 반전이 나오지 않겠냐. 월요일 정도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아까 좀 보셨지만 240일 장기선을 이탈했는데, 그래서 요것이 아마도 장기선 이탈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되면서 외국인 순매수 전환되면서 반전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종목별로 보면은 뭐 대형주들은 전부 내렸고, 중소형주도 남북경협주도 뭐 어제 최선희 얘기가 또 나왔죠. 그때 다 내렸고, 바이오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뭐 IT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내려가지고 뭐 정치관리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내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일단 뭐 금요일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금요일이 의외의 반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전이 안 나오더라도 적어도 다음 주에는 반전 나올 것이다. 그거 한번 기대해 보자. 자, 오늘은 제가
공개방송 합니다. 8시 반부터 공개방송 하니까 제가 오늘 한번 하루종일 시장의 모습들을 봐가면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해가면서 특히 오늘은 제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런 얘기도 해가면서 오늘 하루 좀 재미있게 그렇게 지내보자고요. 자, 오늘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가 8시 반에 공개방송에 뵙도록 하겠고요.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이 약할수록 스스로 용기를 주는 입장에서 박수 한번 세게 쳐보자고요. 세게. 네, 황금만당님, WSJ님, 854115님, 이렇게 아침에 일찍 만나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제 얘기를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또 의견 듣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요 아침 그 브리핑 시간을 좀 꾸준하게 가져가려고 그러고요. 또 이 아침 브리핑은 또 제가 항상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려놓으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직장 다니시다가 차 안에서 틀어놓을 수 있고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뭐 제가 8시 반부터 공개방송인데 좀 시험시험 하겠습니다. 이제 공개방송 하루 종일 하면 힘들거든요. 시험시험 할 테니까 그렇게 같이 나중에 8시 반 이후에 한번 뵙자고요. 감사합니다.